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고아인 게 그렇게 죄인가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이제 50일 된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조금 긴 글이 될 수도 있어요. 글재주가 있는 편이 아니라 글이 잘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데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고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 자라왔으며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유치원 때부터 제 옆에서 저를 챙겨주던 3살 연상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도 고아원에서 자라 저와 같이 다니며 친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결혼을 일찍 했으며 형부는 언니의 아픔과 저를 언니의 친동생처럼 대해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언니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형부가 친한 동생이라며 소개시켜준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4살 차이입니다. 결혼까지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아였던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짧게 연애했지만 성품이며 인성이며 저에게 너무 과분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청혼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르시더군요. 아버님은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으셨어도 크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머님은 그저 제가 못마땅하셨나 봅니다. 아버님과 남편이 없을 땐 항상 저에게 부모도 없는 년이 남자한테 여우짓 하는 것만 배워서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집가족으로 잘하고 지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저 예쁨 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여차해서 결혼은 진행했지만 시댁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은 직업상 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주말만 올라오며 이 때문에 남편이 먼저 시댁 가까이가 아닌 언니와 가까운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말을 하여 언니 집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막달이 다 됐을 때였습니다. 조리원은 2주 동안 있다가 나오지만 그 후에는 저 혼자 아이를 보며 조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언니가 선뜻 나서 주었습니다. 본인이 내 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형부도 허락했다니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싫어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 조리원에서 나온 후 지금까지 언니가 집과 저희 집을 왕복하며 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였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집 앞이라고 문 열라는 전화에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언니를 보시더니 도움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언니라고 제 조리 때문에 잠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머님 말씀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모 없는 년들끼리 잘하고 산다. 하긴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언니가 어떻게 갔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가셨는지 기억조차 안 나더군요. 제가 고아라서? 단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제가 욕먹는 건 상관없지만 언니까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만 보고 버티고 버티며 나도 예쁨 받고 싶단 생각에 이를 악물었지만 이젠 정말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두서없이 주절거려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했어. 차마 말할 사람이 없어 여기에 하소연을 합니다. 댓글입니다. 댓글 잘 안 남기는데 마음이 아파서 글 남겨요. 님 잘못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 인성이 바닥이라서 그래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분께 당장 모두 얘기하고 시어머니가 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만나지 마세요. 님은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에요.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님 잘못 아니에요. 잘못 있다면 운 없게 시어머니 잘못 만난 거 뿐이네요. 아마 쓴이분을 친동생처럼 여기고 그렇게 잘해주는 언니라면 이해하고 오히려 쓴이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언니는 쓴이분 난감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모른 척하고 계신 듯한데 일단 남편한테 말하시고 언니한테도 먼저 언니까지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하다 말하시면 아마 언니분이 쓴이님 감싸주실 거예요. 차라리 언니분께 터놓고 마음이라도 풀어요. 절대 님 잘못 아니고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크신 쓴이님이랑 언니가 대단하네요. 사람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 말 무시하세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남편이랑 더 잘 사시면 돼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보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위로, 격려, 쓴소리 하나하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은 달아드리지 못했지만 적어주신 글들이 저에겐 정말 큰 조언이자 위로였습니다. 고아가 죄는 아니죠.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니깐요. 댓글 중에 축복이라는 말씀, 그 말씀들이 제 가슴을 너무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처럼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후기는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네요. 또 한 번 긴 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토요일에 오는 남편은 일이 바빠 월요일에 왔네요. 남편이 오기 전 언니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니가 이랬었냐고,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제부도 이 사실을 아냐고, 바보같이 왜 그러나며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서로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제부에게 꼭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내가 아는 제부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거라고. 남편이 올라온 날 애기 재워놓고 말했습니다.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3년 동안 어머님이 내가 고아라고, 당신 아내로도 우리 딸 엄마로도 당신 집 며느리로도 인정 안 하신다고. 일요일에 말도 없이 오셔서 언니와 나 이런 소리 들었다고. 남편은 충격받았는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곤 기다리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이 들어오고 말을 꺼내더군요.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보라고, 내가 왔다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그때 한 말 사과하시라고 말하라고.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지만 남편은 너무나 확고하게 자기를 믿으라고, 괜찮다고 전화하라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왜라는 짜증나는 목소리, 마음 굳게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 오셔서 한 말 사과하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다고. 그러자 시어머님이 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이유가 없긴 왜 없냐. 봐, 부모 없이 자라니까 예의란 걸 못 배워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싸가지 없잖아. 저희 남편 그 소리 듣고 전화기를 뺐더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 지금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소리 지르며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언니한테 전화해서 딸을 잠깐 봐줄 수 있겠냐며 물어보라고. 그러곤 저보고는 힘들겠지만 잠깐 자기랑 같이 갈 수 있겠냐고, 힘들면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이 걱정돼서 괜찮으니 가겠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오고 애를 맡겨놓고 남편과 시댁을 가는데 남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어. 알겠다고 대답하고 싶은데 차마 대답도 못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니 어머님과 아버님이 눈치 보며 계시더군요. 남편은 아버님께 알고 있었냐고, 엄마가 얘한테 고아라고 말하는 거 알고 있었냐며 물어봤지만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얘기할 줄 알았던 남편은 정말 냉정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난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이 사람 내가 좋다고 쫓아다녀 결혼한 거야. 이 사람이 내 아내야. 내 아내를 존중해주지 않는 건 나도 무시하는 거야. 이 사람 앞으로 여긴 안 올 거야. 나 역시 마찬가지야. 명절 외에는 오지 않을 거며, 또 이 사람한테 고아라서 이딴 헛소리하면 명절에도 오지 않을 거고, 이 사람이랑 딸이랑 셋이서만 살 거야.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말하던 남편은 어머님이 뭐라 하시기 전에 절 데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고마웠네요. 언니 말고 내 옆에 또 한 명이 지켜주고 있다는 게, 남편이 정말 나란 여자 사랑한다는 게. 차 안에서 남편 붙잡고 애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조용히 다독여주며 미안하다고만 하던 남편은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차에서 새 핸드폰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아까 처형내 가서 사실인지 물어보고 대리점 다녀왔다고, 쓰던 거 해지하고 이걸 쓰라고, 앞으로는 전화도 못 하실 거라고, 평일 동안 내가 집에 없으니 혼자 둘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고, 만약 찾아오면 나한테만 얘기해주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처형한테 염치 없지만 부탁드렸다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결론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말처럼 저는 왜 남편한테 말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괜히 저 때문에 가족 사이 틀어질까봐 참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멍청이었습니다.
이제 독하게 마음먹고 살려고 합니다. 제 딸 아이가 크면 저 때문에 애가 이렇다는 소리 안 듣도록 독하게 마음먹고 어머니가 오셔도 이제 안구 필요합니다. 아마 이번 주는 안 오시겠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모질게 대한다는 건 처음이지만 독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뵈어 감사하다고 손잡으며 인사드리고 싶지만 글로나마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습니다. 자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저 같은 일을 겪거나 주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혹이라고 쓴 글도 길어졌네요. 글재주가 없어 제 얘기가 얼마나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와, 진짜 저런 남자가 있나? 진짜 신기하다. 환상 속 남편이네 완전. 와, 저 님 처음 글에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라고 썼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첫 댓글을 쓴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도 우연히 제가 마음 다독이시는데 도움이 됐다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사이다 오기도 너무 반갑고요. 너무 좋은 남편분 만나셨네요. 정말 잘 됐어요. 앞으로 행복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더욱 행복하세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잉. 구독하기 눌러주세요.